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거실에 TV 대신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아실 텐데요. 커다란 화면을 통해서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그 다음에 콘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렇죠. TV에서는 느끼기 힘든 낭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프로젝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뷰소닉에서 출시한 게이밍용 프로젝터 X2 4K 모델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죠. 제품의 첫인상에서 전면 좌우측에 있는 녹색 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콘솔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디자인에서 뭔가 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있잖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 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콘솔 게임기의 공식 인증을 최초로 받은 프로젝터라고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쿨링에 유리하도록 전면과 좌우측에 에어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렌즈 하단으로 보호 커버가 있고 렌즈는 볼록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렌즈가 독특해요. 자, 상단부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조작부는 오픈형이 아닌 커버를 적용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외부 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디자인입니다. 이 커버를 열면 조작 버튼이 있고 렌즈 쪽을 보면 줌 조절 링이 있고 또 초점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하단부를 보면 일반적인 프로젝터에서 볼 수 있는 그 높이 조절식 다리가 없습니다. 대신 중앙으로 수납형 지지대가 있는데 필요할 경우 이 지지대를 꺼내서 경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입출력 포트는 후면에 모여 있습니다. 좌측부터 오디오 아웃 포트와 RS232 컨트롤 포트, 그리고 제품 서비스 시 사용되는 USB 포트, 그리고 HDMI 1.4와 HDMI 2.0 포트, 그리고 외부 영상 입력을 지원하는 C-타입 USB 포트, 그리고 전원 공급을 위한 A-타입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자, 함께 제공되는 리모컨은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 프로젝터의 특성상 움직임을 감지하면 조명이 들어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프로젝터 전면과 후면에 리모컨 수신부가 각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더라도 원활하게 리모컨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실측 기준 3.7k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광원은 DLP LED 방식이고요. 3840-2160 4K 해상도를 지원을 합니다. 해상도별 주사율은요. 풀 HD일 경우 240Hz, QHD일 경우 120Hz, 4K의 경우 60Hz를 지원합니다. HDR10 및 HLG를 지원하고요. 밝기는 2150안시 루멘, 동적 명암비 300만 대 1, 종횡비 16대 9, 입력 지연 시간은 4.2ms입니다. 최대 화면 크기는 120인치입니다. 광원의 수명은 6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게이밍용 빔 프로젝터답게 풀 HD 240Hz, 그리고 QHD 120Hz, 그리고 4K 60Hz의 다양한 해상도와 또 고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이 밝기 부분에서 좀 어두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의 경우 볼록한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초단초점 모델은 아니지만 이 단초점 모델로 투사 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이라 실체감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밝은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디오는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 6W 스피커 2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스피커 쪽은 큰 기대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제가 들어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운드 쪽은 개인차가 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바이너럴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녹음된 내용을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운드 쪽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터 사용 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설치 편의성일 겁니다. 그렇죠? 프로젝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설치가 불편하면 상당히 짜증납니다. 이 120인치 액자형 스크린에 맞춰서 세팅을 했을 때
딱 측정을 해보니까 2.1m 거리에서 화면을 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직 키스톤, 그리고 모서리 조정, 여기에 또 워핑, 또 확대 및 축소 등 다양한 설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제품의 설치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사용 시 전반적인 이 초점 균일성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모델의 초점 균일성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가장자리 쪽을 보면 약간의 흐림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초점 부분에서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 모드는 가장 밝게 TV, 게임, 영화, 사용자, 로우 블루라이트 등 총 6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TV 모드와 영화 모드가 괜찮았고요. 게임 모드에서 울트라 패스트 인풋을 활성화할 경우 인풋 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 모드에서 방금 말씀드린 울트라 패스트 인풋을 활성화하게 되면 키스톤이라든지 모서리 보정 및 줌 등 화면 설정의 이 보조 기능이 모두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만약 이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스크린에 딱 맞는 제품 세팅이 필요합니다. 딱 맞춰줘야 돼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게이밍에 최적화된 모델 이거겠죠. 풀 HD 240Hz 뿐만 아니라 QHD 120Hz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주사율의 게이밍 환경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프로젝터를 쓰면서도 상당히 부드러운 게임 환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 입력을 지원을 하는 C타입 USB 포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덱이라든지 ASUS ROG, LI 같은 핸드헬드 게임기 같은 경우 프로젝터에 동봉된 C2C 케이블을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스를 사용을 하든 게이밍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이밍용 프로젝트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연 시간입니다. 보통 프로젝터 얘기하고 심지어 TV 얘기할 때도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지연 시간, 인풋 렉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 모델은 해상도와 주사율에 따라 다른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4K 60Hz는 33ms, QHD 120Hz는 16.8ms, 그리고 풀 HD 240Hz는 8.4ms 의 지연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게임 모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 패스트 인풋을 사용하게 되면 QHD 120Hz는 8.4ms, 풀 HD 240Hz는 4.2ms의 지연 시간을 가집니다. 가장 높은 4K 60Hz의 33ms의 지연 시간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전반적으로 지연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빠른 모델, 그만큼 게임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사용하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쿨링팬이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쿨링팬으로 인한 소음이 만약 크다면 제품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좀 짜증이 나겠죠. 신경이 쓰이고. 자, 작동 시 팬 소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특별히 신경 쓰이는 수준은 아닙니다. 반면에 영화를 볼 때라면 가깝게 뒀다면 이 조용한 장면에서는 이 팬 소음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무음 모드를 사용할 경우라면 영화 시청에서도 크게 신경 쓰이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꽤 긴 시간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특히 화질에 저는 좀 만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넷플릭스를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건 좋았지만 다른 OTT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이제 스마트 동글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 모델의 경우 구입 시 이 스마트 동글을 사은품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사은품으로 받은 동글을 또 쓰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문제다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HDMI 포트에 ARC 또는 eARC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렇지만 게이밍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제품인 만큼 만약 게이밍용 프로젝터를 찾는다면 충분히 참고해 봐야 될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판매 가격은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230만 원대 모델입니다. 네, 230만 원대. 분명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와 비싸다 얘기하는 게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프로젝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요. 이 정도 성능이면 그쵸, 네 비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게이밍에 진심인 분들 중 큰 화면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뭐 조금은 이제 제품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